지난 강의에서 예고한 대로 이번 강의의 주제는 제약 조건이 있는 역학계의 정준양자화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정준양자화가 무엇인지 이미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전역학의 포화성 브라켓을 양자역학의 연산자들의 교환자, 커뮤테이터로 치환하는 작업이에요. 뒤집어서 말하면 양자역학의 교환자를 놓고 적당히 고전역학 극한을 취해서 고전역학의 포화성 브라켓을 얻을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설명할 정준 양자화는 4명의 물리학자 이름을 따서 BRST 양자화라고 불러요. BRST 양자화를 설명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은 지난 강의에서 설명한 경로적분 양자화의 결과예요. 제약 조건을 주기 전부터 있었던 동력학 변수 XP에 더해서 라그랑쥬 승수로 들어온 카파 바가 있었고, 제약 조건을 경로적분 안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등장한 불귀신 변수들 C, C바, B, B바들이 있었죠. 이 변수들 모두 포화성 브라켓 구조에 어울리는 시간 미분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준 양자화로 옮겨가기에 별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이 강의 후반부로 가면 계산이 조금 복잡해질 거라서 우선 간단히 전체 스토리를 요약해 볼게요. 고전역학에서는 제약 조건 함수나 보조 변수들 모두 값을 0으로 고정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좌표 운동량 짝을 이루는 두 변수를 동시에 고정하는 것은 불확정성 원리에 위배되죠. 양자역학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불확정성 원리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XP 평면의 원점에 가장 가까운 진동자 바닥 상태에 몰아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퍼미온 특성을 갖는 물귀신 변수들의 역할은 새로운 자유도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자유도를 잡아먹는 것이고요. 정준 양자화의 첫 단계는 어렵지 않아요. 고전역학의 작용 범함수에서 읽어낼 수 있는 좌표 운동량 짝을 찾아서 보존 변수는 교환자, 커뮤테이터, 퍼미온 변수는 반교환자, 엔티 커뮤테이터 관계를 부여하면 돼요. BRST 양자화의 핵심 단계는 BRST 전하라고 부르는 페르미온 특성을 갖는 연산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 강의에서는 게이지 대칭 생성자 phi A들의 교환자가 모두 0이라고 가정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한해서 BRST 전하의 모양은 여기 위에 적은 것처럼 간단한 선형 결합 형태를 띠어요. BRST 전하 Q가 만족해야 하는 중요한 성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Q가 연달아 2번 작용하면 무조건 0이 된다는 것. 다른 하나는 Q가 허미션 컨주게이션에 대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는 것. 이 둘 다 Q에 참여하는 개별 연산자들의 성질로부터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Q에 참여하지 않는 연산자들을 적당히 조합해서 소위 게이지 고정 퍼미온 F라는 연산자도 미리 준비해 두기로 해요. BRST 전하 Q와 게이지 고정 퍼미온 F를 둘 다 마련해 두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 경로적분 양자화 과정 마지막 단계에서 얻었던 H 아래첨자 Q라는 연산자를 Q와 F의 반교환자로 쓸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은 계산이니 여러분들도 꼭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쓰고 나면 바로 따라 나오는 보조 정리가 있는데요. H 아래첨자 Q와 BRST 전하 Q가 서로 교환된다는 사실이에요. 일반적으로 해밀토니안과 교환되는 연산자는 보존 법칙을 만족하니까 전하라는 이름이 잘 어울린다고 말할 수 있죠. 이제 BRST 양자화의 핵심 아이디어에 도달했어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양자역학계는 실제 자유도 개수에 비해 변수 개수가 많아요. 별 생각 없이 양자화를 해서 얻는 힐버트 공간의 크기도 필요 이상으로 크겠죠. 제약 조건을 제대로 고려하고 난 후에 남는 물리적인 힐버트 공간은 전체 힐버트 공간의 부분 집합이 되어야 할 거예요. 양자역학에서 제약 조건을 줄 때 조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고전역학에서는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X와 P를 따로따로 고정해도 문제가 없지만 양자역학에서 X와 P에 해당하는 연산자가 각각 캣 벡터에 작용해서 0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건 금방 모순을 일으켜요. 그렇다면 양자역학에서 시작해서 고전역학 극한을 취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인가?
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조화진동자의 양자역학 풀이에서 생성 소멸 연산자 정의에서 사용하는 거 기억하시죠? 개수에 허수 단위 i가 붙기는 하지만 x와 p 연산자의 간단한 선형결합에 불과한데요. 생성 소멸 연산자 둘 다 말고 소멸 연산자 한쪽을 가했을 때만 캣 벡터가 0이 되기를 요구하면 충분해요. 조금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만 해도 x와 p 연산자의 행렬 원소들은 모두 0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고전역학 극한도 우리가 원하던 대로 모두 잘 나오겠죠. BRST 양자화의 본질은 방금 본 것과 같은 물리적인 상태 벡터 조건 부여하는 과정을 자동화하는 거예요. 제약 조건을 구성하는 게이지 생성자와 게이지 고정함수가 여러 개 있을 때도 통일성 있게 같은 방법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BRST 전하와 게이지 고정 퍼미온 모두 여러 제약 조건들의 선형 결합 형태를 취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했고요. 물리적인 힐버트 공간을 이루는 캣 팩터가 만족해야 하는 조건은 QF 각각을 가했을 때 0이 된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어요. BRST 해밀토니안 H 아래첨자 Q를 가해도 0이 되는 관계식은 자동으로 성립하게 되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설명 방식은 가장 일반적이고 정확한 방법은 아니에요. BRST 양자화를 보다 엄밀하게 다루고 있는 논문이나 책을 보면 이른바 BRST 코호몰로지라는 개념을 도입하거든요. 저도 이 강의 준비하면서 BRST 코호몰로지 이야기를 포함할까 생각했었는데 BRST가 문제가 아니라 코호몰로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에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과감히 생략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각자 참고 문헌을 더 찾아보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계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BRST 양자화 과정의 특이한 점을 하나 지적하려고 해요. 앞서 간단히 설명한 것처럼 BRST 전하 Q는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데요. 하나는 두 번 가했을 때 0이 나온다는 것, 다른 하나는 복속 켤레를 취했을 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허미션 연산자라는 점. 제약 조건을 고려하기 전 단계의 전체 힐버트 공간의 내적으로부터 나오는 절대값 제곱이 보통 양자역학에서처럼 항상 0 이상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Q를 어떤 캣 팩터에 가해도 무조건 0이 나온다는 결론에 도달을 해요. 그렇다면 Q는 제약 조건에 관한 어떤 의미 있는 정보도 담지 못하게 되죠. 여기서 모순을 마주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전체 힐버트 공간의 내적이 일부 음수 고유 값을 갖는 부분 공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을 해요. 물론 제약 조건을 모두 가하고 나서 남은 물리적인 힐버트 공간은 다시 양수 조건을 만족하는 정상적인 힐버트 공간이 되어야 하겠죠. 지금부터 할 일은 널 example, 텅 빈 예시, 경우에 대해 BRST 양자화의 전체 과정을 상세히 풀어보는 거예요. BRST 전하 Q와 게이지 고정 퍼미온 F 모두 기본적인 변수들에 대해 2차식으로 적히기 때문에 모든 계산은 보손 또는 퍼미온 조화 진동자 계산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 중에서 퍼미온 쪽 먼저 살펴보고 보손 쪽으로 넘어가기로 해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에서 퍼미온은 물귀신 변수들 B, B바, C, C바가 전부죠. 그 중에서 우선 C바와 B가 이루는 짝을 먼저 들여다볼게요. 둘 사이의 반교환자가 1이라는 사실은 보통 퍼미온 진동자와 다를 바가 없지만 복수 켤레를 취해보면 C바와 B가 서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각각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요. 두 연산자가 만들어내는 공간이 2차원 벡터 공간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지만 복수 켤레 관계가 보통의 퍼미온 진동자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상태 벡터들 사이의 내적을 취한 값을 행렬로 표현했을 때 대각 원소에 해당하는 것들이 모두 0이 나와요. 반면에 위아래 상태가 엇갈리는 경우에 내적 값은 0이 될 이유가 없는데요. 각 벡터의 정의를 상수배해서 재정의하는 자유도를 활용해 이 내적 값이 1이 되도록 잡아줄게요. 방금 C바와 B가 이루는 짝을 먼저 봤는데 비슷한 논의를 B바와 C 쪽에 대해서도 반복할 수 있겠죠. 그러면 모든 물귀신 변수들이 만들어내는 벡터 공간은 2 곱하기 2, 즉 4차원이 되고요.
각 상태는 위 또는 아래를 구분하는 화살표 2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 4차원 벡터 공간에 소위 물귀신 개수 연산자를 도입할 수 있는데요. 연산자의 정의와 고유값은 여기 아래에 적은 것과 같고요. 이 벡터 공간이 양수 조건을 만족하지 않다 보니 복소 켤레에 대해 -1이 나오는 엔티-허미션 연산자의 고유값이 실수값이라는 조금 특이한 결과를 얻어요. 이 물귀신 개수 연산자는 상태 벡터들 뿐만 아니라 다른 연산자들에 대해서도 일종의 계층 구조를 주는데요. BRST 전하 Q는 물귀신 숫자를 하나 늘리는 역할을 하고요. 반대로 게이지 고정 펄미온 F는 물귀신 숫자를 하나 줄여줘요. 물귀신 개수 연산자는 BRST 해밀토니안 H 아래점자 Q와는 서로 교환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힐버트 공간의 모든 상태들을 H 첨자 Q의 고유값과 물귀신 개수 고유값을 동시에 명시하는 기저에 대해 분해할 수 있어요. 퍼미온 진동자 이야기의 마지막 단계로 조금 있다가 보존 변수들과 결합할 때 편리하도록 기저 변환을 한번 해줄 거예요. 우선 연산자들을 먼저 살펴보면 B, Bbar, C, Cbar 자리를 대신하는 연산자로 베타, 베타바, 베타 대거, 베타바 대거를 정의해줘요. 단순히 선형 결합만 다시 한 거니까 물리적인 내용이 달라질 일은 없겠죠. 새로 정의한 연산자를 기준으로 벡터 공간의 기저 벡터를 다시 구성할 수 있고요. 앞에서 사용하던 위아래와 구분하기 위해 숫자 0, 1을 사용해 서로 다른 상태를 나타내기로 해요. 새로운 기저에서는 물귀신 개수 고유값이 상태 벡터를 명시하는 두 숫자의 차이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방금 본 퍼미온 진동자의 대수는 제약 조건 개수에만 의존하고 제약 조건의 구체적인 형태에는 무관하죠. 반면에 보존 쪽은 제약 조건의 형태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적이고 복잡한 상황을 다루기 전에 쉬운 연습 문제 삼아서 우리는 이번 강의 내내 null example, 텅 빈 예시에 집중하고 있고요. 이 예시에 한해서는 보존 쪽 역시 조화 진동자 대수만으로 모든 계산을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루어야 할 조화 진동자는 양자역학 교과서에 있는 것과 대체로 비슷하지만 A와 A 대거 사이 교환자식 우변에 부호가 하나 뒤집혀서 나올 가능성을 고려해야 돼요. 이때 평소와 마찬가지로 바닥 상태에서 시작해서 들뜬 상태들을 쭉 만들어 나가면 역시 정상적인 조화 진동자의 에너지 고유 상태와 거의 같은 상태 벡터들을 얻고요. 유일한 차이는 홀수 번째 고유 상태에 자기 자신과의 내적이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점이에요. 방금 본 예시를 조금 더 확장해서 조화 진동자의 사다리 연산자를 두 벌을 준비해서 이름을 알파, 알파바, 알파 대거, 알파바 대거라고 붙여줄게요. 교환자 관계식은 알파와 알파바 대거가 짝을 이루고 알파바와 알파 대거가 짝을 이루어요. 앞에서 먼저 만난 퍼미온 연산자 쌍과 모양새가 비슷하죠. 여기서 고유 상태들 사이의 내적을 행렬 형태로 표시하면 대각 원소는 0이고 비대각 원소가 1인 형태가 나와요. 만약에 내적 행렬을 대각화하는 다른 기저로 변환을 한다면 내적 행렬 고유값 중 일부가 마이너스 1이 될 텐데요. 굳이 그렇게 변환을 하지 않고 지금 있는 기저를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내적 값은 뒤죽박죽이 되었지만 에너지 고유값은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퍼미온 변수들, 보존 변수들이 모두 준비되면 소위 콜텟 메커니즘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요. 콜텟은 주로 음악에서 4인조 그룹을 일컫는 말인데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퍼미온 2쌍, 보존 2쌍, 총 4개 쌍의 진동자 변수가 모여서 서로 다 상수해서 없애버리고 딱 하나의 상태 벡터만 남긴다는 뜻이에요. null example, 텅 빈 예시는 좌표 x, 운동량 p 하나씩 있던 것을 그대로 제약 조건을 걸어 모두 날려버리는 이론이죠. 우리가 BRST 일반론을 설명할 때 도입했던 라그랑주 승수 카파 바 카파 쌍을 마치 나름대로 좌표 운동량 짝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py, y라고 이름을 바꾸어 달아줘요. 그러면 BRST 해밀토니안 h 첨자 q 중에서
보존 변수 부분은 px,py 더하기 xy라는 간단한 형태를 띠게 되고요. BRST 전하 Q, 게이지 고정 fermion F 모두 보존 fermion 변수들이 적절히 섞인 2차식으로 적혀요. 여기서 변수 변환을 한 번 더 하면 제가 앞에서 미리 도입해 두었던 보존 쪽을 알파 알파 바 그리고 fermion 쪽을 베타 베타 바라고 표기한 조화 진동자들의 모음과 완전히 일치하는 결과를 얻어요. BRST 양자화의 주인공 Q와 F 모양도 조금 더 간단하게 적히고요. 보존 fermion 모두 조화 진동자이니까 양자화는 이미 다 되어 있는 것과 다름없죠. 진동자의 바닥 상태는 알파 알파 바, 베타 베타 바 모두에 대해 바닥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요. 들뜬 상태들은 각 진동자 변수에 대거 붙은 것들을 가해서 만들 수 있어요. 물론 fermion은 한 번만 올릴 수 있고 보존은 횟수 제한 없이 올릴 수 있고요. 에너지 고유값은 0보다 같거나 큰 정수 4개의 합으로 적히죠. 전체 힐버트 공간의 부분 공간인 물리적인 힐버트 공간을 찾기 위해서는 Q와 F가 작용했을 때 모두 0이 나온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 벡터를 모두 찾아내야 하는데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텅 빈 예시 경우에 한해서 계산을 거의 안 하고 답을 적을 수 있어요. BRST 해밀토니안 H첨자 Q의 고유값을 이미 모두 알고 있고 그 값이 0이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니 하나뿐인 진동자 바닥 상태만이 물리적인 힐버트 공간을 이룬다는 결론에 도달해요. 텅 빈 예시에 뭔가 다양한 물리 현상이 남아 있으면 안 되니 자연스러운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텅 빈 예시는 BRST 양자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모형이고요. 보다 현실적인 모형들에는 제약 조건으로 인해 없어지는 변수들과 살아남는 변수들이 여러 개씩 있겠죠. 전체 힐버트 공간의 상태 벡터는 물리적인 변수들 쪽과 제약 조건으로 사라질 변수들 쪽에 곱 형태로 적힐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약 조건 모양이 얼마든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쪽의 상태 벡터를 조화 진동자 같은 간단한 대수 계산만으로 얻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넓은 범위의 모형들에 대해서 Q와 F를 가했을 때 모두 0이 나와야 한다는 조건은 제약 조건 걸린 변수들 쪽에서 유일한 바닥 상태만 남기고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 바닥 상태의 물귀신 개수는 0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면에서 텅 빈 예시의 계산이 일반적인 경우의 주요 특성들을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강의가 제 다른 강의에 비해서도 특히 소화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 이야기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고전역학에서 제약 조건에 해당하는 함수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양자역학으로 가서 그 모든 함수들을 연산자로 바꾸고 그 연산자들이 캣 벡터에 가해졌을 때 모두 0이 나오라고 요구하는 건 보통 모순을 일으켜요. 그보다 나은 대안으로 전체 제약 조건 중 절반은 캣 벡터에 가해졌을 때 0을 주고 나머지 절반은 브라 벡터에 가해졌을 때 0을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BRST 양자화는 이러한 양자역학적 제약 조건 부여 과정을 자동화하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주로 다루는 종류의 제약 조건에 대해 BRST 양자화 관련 주요 수식들을 요약해서 적어봤어요. BRST 전하 Q와 게이지 고정 fermion F를 정의한 이유는 전체 힐버트 공간 중에서 제약 조건을 감안한 부분 공간인 물리적인 힐버트 공간을 얻기 위함이었죠. 제 강의에서는 논의를 간단히 하기 위해 Q와 F가 캣 벡터에 가해졌을 때 0이라는 조건을 걸었는데요. 보다 일반적인 물리계에 대해 BRST 양자화를 적용하려면 BRST 코호몰로지라는 개념을 추가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